안녕하십니까.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비상교과서입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냐 왜. 자, 보시면은 10쪽에 일단은 요 선택이라는 거와 자발적 읽기를 그 부분 이게 뭔 소린지 일단 소단원이 이 제목인데, 그럼 우리는 이 단원에서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춰서 뭐 배워 나가야 될지를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의 선택이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책을 왜 읽냐라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책을 왜 읽습니까? 바로 학업 때문에, 또는 교양, 아니면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취미로 여가를 보내기 위해, 아니면은 타인과의 관계의 유지 등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책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첫 줄에 바로 나와 있죠. 이거 밑줄 치시고 이 독서의 목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선택하는 것을 독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목적을 고르는 것, 그리고 내 목적에 합당한 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전문성이나 권위가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검증받은 글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텐데, 여기 지금 내가 써놨죠. 읽을 책을 선택하는 방법. 맨 처음에 일단은 읽는데 그냥 어디서 막 전문성이나 권위라는 게 뭐 훌륭한 뭐 사회적 위치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제 학업을 위해서 뭐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어를 딱 봤는데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권위가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받은 글인가, 이것도 책 선정 기준 1이거든요. 이게 1이고 얘가 2야. 얘 3이고 다 거기 필기하세요.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받았냐는요, 그 삼국지 같은 게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받은 글이죠.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책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뭐 삼국지를 3번 안 읽을 사람하고는 겸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검증받은 글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또한 자신의 독서 수준과 흥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 더럽게 싫어하는 애가 책 좀 읽어보겠다고 해서 갑자기 막 어려운 막 원서 같은 거 가져오면 읽겠습니까? 못 읽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삼국지도 삼국지 원서로 읽는 것보다는 바로 만화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가는 게 낫지, 자신의 독서 수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책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아니면은 그냥 남들 다 읽으니까 그냥 나도 한번 읽어볼까 정도인지를 이제 따져보는 게 독서 수준과 흥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책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의 선택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 권의 책을 읽는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독서 이력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를 실천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그냥 단원 들어가기 전에 잔소리 살짝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책의 지문으로 가야 되는데요. 비판적 읽기는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들어갑시다. 이제 책의 지문을 한번 봅시다.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라는 최재천 씨의 책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과학자신데 어떤 책을 보고 자신이 깨달았던 책을 독서의 그 좋은 경험들을 책으로 또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독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그런 독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보자. 시리가 껴드네. 자, 들어가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야 이거 실이 안 없어져 왜?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유학 갔는데요. 나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처럼 아프리카에서 여러 생물들을 연구할 줄 알았더니 나는 기생충만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생각한 유학생활하고 동떨어져 있죠. 씁시다. 나의 기대와 달랐던 나의 기대와 달랐던 어디 갔어? 유학생활에 대한 실망감. 어디까지 나와? 한번 써볼까? 실망감까지 나오나? 딱 여기까지 나오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갔는데 자신의 기대만큼의 그런 뭐 어떤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다라는 내용 같아요.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책을 가지고 전공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뭐 책 내용이 좋았나 봐요.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뭐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통념이나 뭐 그런 거를 다 뒤집어 엎은 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세례까지 받았다면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랬겠으니까. 자, 그래서 씁시다. 사회 생물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 그래서 이제 유학 중에 이 책을 처음 접한 거예요.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계속 읽겠습니다. 넘겨야 되나? 자.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한 권만 읽으신 게 아니네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또 읽으셨답니다.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은 모두 다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회생물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회생물학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흥미에 따라 또 책을 선택을 하셨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이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더킨슨 교수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했는데 그럼 본인은 이거를 했다라는 거죠. 씁시다. 이기적 유전자가 글쓴이 삶에 영향을 끼친 이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 이유란다. 영향. 잘못. 영향. 대부분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그 말은 재밌어서 읽었으니까 영어로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고 오고 있었다. 그만큼 책에 집중을 하셨다는 소리고요.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저기부터.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라는데 무엇을 읽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지금 감상평을 남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씁시다. 책을 읽고 난 후에 감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붕 뜬 느낌도 있고 뭔가 밖을 나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완전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변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DNA의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은 DNA가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 사람 또 과학자시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또 명감을 또 얻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자, 계속 봅시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 바라본 뭐야 이거? 이게 맞아? 맞네요. 나는 그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그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똑같은 말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여기서부터 끝까지요.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뭔가 풀리지 않았던 게 다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막혀있던 게 있었나 봐요, 생각에.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니, 이 책에서 말하듯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부활을 한 겁니까? 하면서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관계나 그런 속에서 이제 뭔가 의도가 되고 뭐 사람들이 뭐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걸 갑자기 해버리면 그냥 우리 그냥 유전자가 한 대로 한 거야. 사회성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사회과학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타가 왔겠죠.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그동안의 연구론죠. 연구론자, 연구 성과가 유전자의 문제로 활용되자.
회의감을 느껴버립니다. 넘기겠습니다.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워들은 수주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는 혼란이 어떤 것이고 그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왜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사회과학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회과학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도 알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냥 염색체 때문에 그래라고 이렇게 한 번에 퉁쳐버리니까 현타가 오죠.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리는 야릇한 기분이었다. 그 부분 그냥 그렇대요.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나는 찾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그동안 많은 책을 읽으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시절, 재수하셨네요. 계속 봅시다. 재수시절 나는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살면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어댔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했네. 그러니까 전에부터 계속 노력했던 그 답을 지금 책 한 권으로 해결이 됐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매우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남기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선택적 독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느끼셨던 거겠죠. 그런데 이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해졌다. 왜? 우리는 결국 뭐 때문이야? 그럼 결국에는 다 모든 답은 뭐야? 그냥 염색체가 그런 거야. DNA가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퉁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씁시다. 그 다음에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일 뿐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아까 사회과학자들이 느꼈던 회의감을 본인도 지금 똑같이 느껴버리는 거죠. 여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려버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이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절감으로 해서 삶의 허물을 느낀 거죠.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졸린의 삶의 허물을 느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테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어지진 않았고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내가 기다린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던 건 이게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정신머리 고쳐먹죠. 자, 이 부분.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마음가짐. 자, 넘기겠습니다. 어우, 길어, 씨.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아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어디부터냐? 나는 인간 존재 이유나 어디 갔냐? 여기서부터 다 참석했다까지, 여기까지 하고 씁시다. 옆에 쓸게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계속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좀 편안을 얻었겠죠.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또 봐야겠죠.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즉 유전자가 우리를 명령을 때리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얘기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이것을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모든 생명체 중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전자의 일방적 지시를 여기 아니네?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자, 이 부분. 괄호 치시고 뭐라 쓸 겁니까? 자유의지 통해 산발전시키는 인간에 대한 경외감. 자유의지를 통해. 삶을 발전시켜라. 인간에 대한 경외감.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발전하도록 이끈다라고 또 한마디 또 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이제 DNA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DNA가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행동한다라는 거지. 자,
계속 봅시다.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이거 누가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자기 학생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 그랬지. 하지만 그 책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네. 자, 어딨어요? 여기. 자, 솔랑 씁시다. 좌절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합. 자, 하고 넘어갑시다. 어이씨, 몇 개를 넘긴 거예요?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 의미 있는 독서를 통한 나의 변화입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느낀 거죠. 자, 이 부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온 힘을 다해. 자, 이거 진정한 깨달음 나가 느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끝이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재천 씨가 얘기한 책 한 권이 나를 흔들어 놓았었는데요. 이 흔들어 놓았다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뒤바꿔 버리고 그러면서 온 허무주의, 그리고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틀어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어쨌든 그 책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줬으니 이런 좋은 책을 선택하면서 읽는 경험을 우리가 또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읽은 우리도 뭐 이런 비슷한 쪽으로 뭐 깨달아서 뭐 다른 책을 읽어보든가 아니면 또 우리도 뭐 어떤 가치관이 바뀌거나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맨 앞에 얘기했죠. 독서의 목적, 그 다음에 독서의 목적을 선택했으면은 그 목적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법, 그리고 그 책을 선택하는 방법들까지 다 외워주시고요. 당연히 이 지문의 내용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거시기 해보세요. 평가문제집 뒤에 있는 거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